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우리 이해박는 집 김영환 원장님, 전 사선 의원, 전 과기부 장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박는 집은 이렇게 때려 박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박습니까? 지금 인프란트를 돌려서 박기 때문에 예. 저는 이해박는 이렇게 박는 줄 알았습니다. 황태순 선생님은 손이 크고 나는 손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예. 입안에 잘 들어갔다 나왔다. 예, 저는 그게 치과 안 가길 치대 안 가길 잘했습니다. 자, 오늘 안 그래도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우리 원장님 쓰신 그 페이스북에 늘 제가 탐독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하산을 준비하라. 하산을 준비하라는데 하산길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어제 오늘 나왔던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저쪽 양산의 집 평산마을에 이제 퇴임 후 사저 지금 준비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난리가 났어요. 이장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왜 오지 마라고 합니까? 봉화마을의 케이스를 보니까 우리 조용한 마을인데 시끄럽게 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봉화마을 같은 경우는 가서 그래도 참배객들 위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평산마을에 내려오는 순간 아마 대모대가 매일 징을 치고 북을 치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단들이 오지 마라 현수막권이니까 또 그 현수막을 누가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 장단에서 그걸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누가 뗐는지 밝혀달라. 아직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모 씨라고 34살인가 먹은 청년이 2019년에 국회에서 이렇게 삐라를 좀 뿌린 모양이에요. 거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고 또 그런 규탄한 그 내용인데 문재인 모욕죄로 경찰에서 10여 차례 조사한 끝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모욕죄는 친고죄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가 고소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경찰에 갈 일이 없었던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말로는 문자 폭탄 때리면은 그거 양념 아니에요. 근데 막상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좀 쓴소리한 사람을 갖다가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산길이 수월하겠어요? 뒤끝 장렬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의 문제, 네. 시위의 자유 그런 것도 관련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후덕하시잖아요. 인상이 좀 착한 인상을 줬잖아요 그동안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그랬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나 또 하시는 그 선택하는 거 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표독한 듯한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 왜 그런가에 네.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한 그때 그 A4 있지 않습니까? A4. 이게 용치.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네. 윤여정 배우, 여자 배우가 미나리. 오스카상 할 때나 아카데미 할 때 네. A4가 없잖아. 없죠. A4가 없죠. 누가 적어주는 게 아니지. 예. 자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자기 말씀하셔야 돼요. 네. 비서관들이 써주는 얘기나 주변에 써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네네. 그래서 그 A사는 누가 쓰는 거냐면 실제로 네. 문바가 쓰는 거거든요. 문바가 여론조선에서 이렇게 네. 그걸 몰고 가고 있거든. 그렇죠. 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두 분 다 가까이서 제가 봤고 네네. 정치 같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노빠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노란 풍선, 네네. 노란 그 스카프 같은 거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노란 네. 손수건.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노빠의 컨트롤 타워였어요. 네. 노빠를 그렇게 끌고 갔다고요. 문재인. 어느 때는 노빠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문바가 문재인 대통령의 컨트롤 타워예요. 거꾸로군요. 문바의 컨트롤 타워 누군지 아십니까? 김어준. 그 김어준 총수 그 털부숭이 그분이 네. 문바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맞다. 네네. 세월호는 이거다. 천안함은 이거다. 네네. 등등 이렇게 음모론도 퍼뜨리고 네네.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앵무새들이 쭉 이렇게 얘기하고 여론 조성해가지고 네. 청와대나 네.
그 민주당이 그 앵무새들이죠. 네. 거수기 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이 이제 움직이죠. 예. 그 난 안 불러서 못 갔는데 저 방송 있잖아요. 교통방송. 김어준. 예.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나는. 뉴스 공장. 거기서 뉴스 공장도 가보고 그 베이단가 비어단가 뭐. 다스베이다. 거기도 이제 가서 한번 그분들하고 논쟁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제 그런데 부르진 않네요. 이제 그런데 거기 가면 좀 출연료 좀 주지 않을까? 출연 주겠죠. 김어준 씨는 200만 원. 200만 원씩 받으니까 조금씩 떼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대중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대중 꼬리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제 운동권에 쓰는 얘기예요. 네. 그 이제 대중들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포퓰리즘 같은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대중을 끌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설득하고. 이를테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한일협정 같은 거 맺을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막 1964년, 65년에. 친일 이게 지금도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걸 예. 정치에 이용하잖아요. 이제 네네. 이 정부가. 네. 그래서 무슨 친일 잔재가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그 무슨 일본 뭐 몰고 하는 거. 무슨 종족주의. 아니야 정주시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 참전 결정 같은 거 이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미국 때문에 가긴 가는데 네. 그분들도 그게 용병이라는 걸 몰랐겠어요. 그렇죠. 이제 박 대통령 뭐 담배를 뭐 하루에 뭐 7각인가 5가구 피고 막 그랬다고 그 고뇌가 읽혀 그게. 네네. 예, 그분 그 결정이 옳았냐 그러냐를 떠나서 지도자가 대중들의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뭔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고. 여론에 맞서서. 네. 그래가지고 뭐 무슨 고속도로를 놓는다든지 뭐 외국에서 그걸 들여와야 된다든지 그럴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럴 때 나왔던 그 김영해고라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예요. 네, 맞아요. 지도자가 국민들의 앞장서서 돌팔매를 맞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얘기. 네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그분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근데 그 가만히 있는가 보다 요즘에 최고로 웃기는 얘기가 가상화폐 문제예요. 이게 지금 들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뭐 어떻게 보면 큰 그 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젊은이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네. 뭐 그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은성수, 이제 그러니까 막 그걸 불법화하면서도 거기에다 세금을 매기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예. 턱없이 없는 일인데 네네. 그러나 이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뭔가 방향을 틀어줘야 돼. 지금 4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주식이 폭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네. 영끌한 희망이 없어서 거기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갈 것이 분명한데 네.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김어준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김어준이가 얘기를 해주면 대통령도 즉시 얘기를 하겠죠. 하여간 예민한 문제. 네. 조금 잘못하면 국민들의 원성을 받을 만한 문제. 네. 그럼 다 피해간다 이거예요. 이재용 사명 같은 것도 네. 그런 문제죠. 예. 뭐 저기도 전직 대통령 두 분 전시대도 마찬가지고. 그거 사면하는 문제도 석방하는 문제도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잖아요. 네네. 국민 여론에만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뭘로 대통령 됐냐 이거죠. 어떨 때는 국민들의 저항 개혁을 하다 보면 정말 뭐 목이 날아가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외로운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인데 네네. 이분은 뭐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자기 여론 지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일만 해요. 네. 그 잘못된 노선, 원전 같은 거 이런 거 폐기하는 거.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민변의 대통령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이고 전교조의 대통령이고 민노총의 대통령이 됐지. 네. 진영을 넘어서는 국민의 대통령. 그다음에 상처를 보듬는 그런 무슨 감동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게 그냥 한쪽의 편에 서가지고 그분들만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이제 얼추 오늘 4월 29일이니까 내년 5월 9일까지가 임기니까 이제 얼추 4년입니다.
4년 동안 흔한 이야기로 본인이 조금이라도 무슨 부담 가는 부분은 절대 안 하고 수수방관 합니다. 그리고 유체이탈화법. 그 다음에 보면 남의 이야기하고 핑계대고 전 정권 전 정권 핑계대고 그 다음에 화냅니다. 좀 화내고 또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남 인기 연대는 숟가락은 잘 얹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벌써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미나리 전에 그 당시에 기생충 봉준호 감독 쾌거를 이루었죠. 그러다 보니까 쫙 불러놓고 짜파구리 그것도 김정숙 여사가 직접 그 무슨 소고기 살로 만든 짜파구리 그걸 또 대대적으로 홍보한 그날 첫 번째 사망자 나왔습니다. 이번에 윤여정 씨는 어떡할까요? 무슨 사망자였죠 그때? 코로나 사망자. 코로나. 1호 사망자입니다. 맞아. 코로나 그날 뭐 두 양반 이 온 동네 얼굴을 제끼고 울고 사진이 게 또 대대적으로도 나왔고 그날 했는데 윤여정 씨 이번 미나리 이제 우리 저 쾌거죠. 저 여우 조연상 받았는데 또 어떤 일을 벌일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뭐 잘하시는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잘 하지 않으면 좋을 거. 네네. 우선 윤여정 배우를 네. 청와대에 초청해서 네. 밥 사주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밥 사주는 거 아니면 밥 뭐 먹이는 거 예. 안 하는 그거는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윤여정은 어쨌든 국민 배우가 됐잖아요. 네네. 그 국민 조연인지 뭐 배우인지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근데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구구절절히 감동적이야. 여기까지는 뭐 또 실수가 있겠지만 네네. 뭐 오늘 내가 이제 의신에서 본 거지만 250볼의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거기 이제 입고 올라가는 그 스타니까 협찬을 했는데 자기는 공주가 아니다. 자기는 공주가 아니다. 요 말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품격 있는 말이냐 이게. 그렇죠. 보석상들이 최고의 보석들을 다 끼고 나가면 이제 홍보가 되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협찬하려고 하니까 나는 손이 무겁다. 예? 그게 그 A4가 없는 거잖아요. 대본도 없는 없어요.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 무슨 영어로 하니까 영어 적어 갖고 와서 읽으면 되는데 네.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자기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쉬우면 쉬운 영어를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 소탈하고 여유 있고 유머 있고 그런 걸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품격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네. 조연 배우로서 상을 받은 것보다도 아마 더 큰 거는 더 증폭된 것은 그의 짧은 말이 네. 사람들의 말을 했는데 그 뒤에는 인격이 자기를 낮추는 거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거 자기는 그냥 배우로 돌아가면 되지 여기서 뭐 무슨 국가 무슨 문화 대훈장을 받는다든지 뭐 윤여정 뭐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그를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송강호도 그냥 짜파구니 그거 먹게 만들고 내비두고 네. 정말 문화 이런 거 지금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정치가. 네. 지금 그 윤여정이 했던 얘기 가운데서 제일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무지개도 7색깔의 네. 그 빛깔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 정치도 7색깔의 정치를 해야죠. 우리 저 유현진이 뭐 5색종가 뭐 8색종가 여러 가지 섞어서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짜파구리도 뭐 여러 가지 짜장면 하고 뭐하고 뭐 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융합, 뭐 이거 이제 조화, 네. 통합 이런 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네. 대통령이 처음에는 사람이 먼저다니까 사람 전부잖아요. 우리 국민 전부잖아요. 사람이 먼저다니까 이게 네.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뽑아들인 거예요. 네. 41%지만 뽑아들였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사람이 먼저다가 돼버렸어. 내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는요. 인사와 뭐 이게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네 사람은 사람이고 네. 자기네 사람이 아닌 사람은 개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고 내 사람이 먼저다가 됐어 지금. 네네. 사람의 먼저다에 내가 붙었어. 네.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우리 사람이 먼저다. 네, 네. 그래서 나온 게 사법부의 하나회란 말이야. 에? 우리 법령부에.
인권연구회가 뭐 우리법연구회가 뭐 그게 같은 건가 봐요. 아니요, 우리법연구회가 네. 그때 한번 저 노무현 대통령 때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하라고 그래서 그걸 이름을 바꾼 게 국제인권법연구회예요. 우리법연구회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아니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라고 할까 사법부의 판결 우리 모두가 뭐 죄를 지면 거기 가서 이제 해결해야 네.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법정의가 사법부의 판사들에 있는데 네. 사법부의 판사들이 절대적인 그 독립성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런 계파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런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그 진보적인 판결인지 뭔지 약간 사이비 진보 같은 그런 걸 한다면 네. 그래서 재판정에 갈 때 그 사람이 우리법연구회인가 아닌가를 국민들이 살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군부내의 그 정호영이나 뭐 이런 분들이 했던 그 하나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사법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 주요 요직에 뭐 이를테면 대법관들이 왜 저렇게 이상한 판결을 하는가를 봤더니 네. 대법관 그 뭐 보좌진인가 그 연구원들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 재판 연구원이 연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사람들 가운데 뭐 40몇 %가 그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맞습니다. 출신들이에요. 예, 그 요직에. 예.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 대법원장이 내가 이거 누누이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거짓말 대법원장이 됐잖아요. 그분이. 네. 그거 저 우리법연구회 한다는 사람이 뭐 인권을 한다는 사람이 거짓말 해가지고 완전히 국민적인 거짓말 대법원장이 됐어. 그 임성근 부장판사 남 그런 적 없다 그러는데 임성근 부장판사 깠잖아요. 그 그래. 녹취록을. 그러니까 거짓말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써준 거 가지고 예. 이재명 무죄 판결을 했는데 소극적 거짓말. 거짓말이 소극적 거짓말이 있고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어가지고 적극적 소극적 거짓말은 무죄다. 그건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다. 이건 아마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왜곡이 됐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사람이 거짓말 그 인권연구회에 그 하나 애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걸 올려서 그런 누가 궤변, 네. 어? 혹세무빈의 궤변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논리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올려가지고 7명의 판사가 네. 그 판결을 했다 그래. 그렇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사법농단 중에 농단일 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네. 우리법연구회야.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예요. 사람이 먼저다가 내 사람이 먼저다가 됐다가 우리 사람이 먼저다가 된 거예요. 그 뒤에 민변 참여연대 뭐 시민단체 전교조 민노총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재용 석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대통령 사면 말도 턱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그 친중 노선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북한에 퍼주기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음모론도 만들고 세월호도 막 계속 그냥 막 진을 빼고 있는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야 민노총 일로 와봐라. 니들 지금 이거 노동개혁이 이렇게 노동규정 문제도 있고 지금 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니들 좀 참아야 된다. 최저임금 이렇게 상승하면 안 된다 네. 말이야. 어? 소득주도 성장 이거 안 된다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해야 돼. 대통령 설득하는 자리에 설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권한을 우리가 준 거야. 한 계파를 대신하지 말고 전 국민을 통합해 주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이 나서서 좀 설득해 주셔야 하는데 이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어?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작년에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기표 선생, 운동권의 대부 중에 대부죠. 장기표 선생 얘기 그거 아닙니까? 운동권에서는 지금 자리가 뭐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이 문제가 아니라 운동권에서 이른바 경력, 이 센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 문재인 대통령 운동권 흔한 얘기 내부의 서열은 한참 아래다. 그때 이제 그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운동권 사쿠라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뭐 전교조니 지금 민주노총이니 누구니 민변이니 하는 그 이른바 핵심 세력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모르겠어요. 바깥에 청와대에 앉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상석에 앉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내부에 이너서클 안에 앉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더 위에 있을걸요.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시, 감독, 지휘. 너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에 불과할 뿐이야. 너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표현 있잖아요. 도구. 우리 도구에 불과할 뿐이니까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감히 거기서 설득할 수 있겠어요? 윗분한테. 지금 이제 지금 운동권 정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운동권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누구한테 있냐면 네.
여기 황태순 TV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네. 저한테 있죠. 저한테 있습니다. 정통성이 저한테 있어요. 응? 과거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의 생각이 저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야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욕을 안 얻어먹어. 그리고 최소한의 자존심 지킬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 운동권 사람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특권을 하고 젊은이들의 공정을 뺏어먹고 네. 그러니까 뭐 2세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또뭐 5.18은 보면 저거 한대요. 형제 자매도 형제 자매한테도 유공자 혜택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자들 8가지 전물 뭐 네네. 유공자 뭐 여러 가지 부상자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다 직계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직계. 예, 직계만 합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 유공자만 형제 자매까지도. 반개까지 하자는 법이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난번에 말한 13개 그게 아니고 네. 다른 게 또 논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아니라 네. 우리 국민의 전 국민의 공적을 받을 만한 일이고 네. 우리 공정을 해치는데 이들의 특권과 계급 의식이 네. 완전히 나라의 역사를 거꾸로 지금 세우는 거다. 민주화 운동 이후에 반민주적 행태와 특권적 행태를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런 사람들인데 네.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양심선언을 하고 이렇게 네.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얘기지만은 보훈처에서 왔습니다. 나도 좀 궁금했어. 내가 이걸 던졌을 때 네네.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지금 문자운동 유공자가 없어지는 거냐. 예. 우리는 뭐 승질 나는 김에 그냥 전산에서 빼주시오. 네네. 그랬지만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훈처에서도 굉장히 뭐 논란이 많았나 봐요. 근데 전반적인 그 보훈처 직원들의 생각은 네. 뭐 내가 들은 거는 참 훌륭한 일을 했다. 네. 김용환 저 사람이 참 옳다. 저 사람 얘기가 옳다. 네네.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전 국민이지. 그 몇 사람이 그걸 독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네. 그리고 그걸 무슨 2세들의 무슨 취업이나 무슨 입학이나 이런 데까지 집어넣는 건 공정에 맞지 않는다. 네. 저 사람 얘기가 옳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내가 뭐 그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보훈 가족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난 그건 안 된다. 나 국민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네. 그건 안 된다 했더니 이제 권리 포기 각서라는 걸 써왔어. 아, 권리 포기 각서를 그래서 써야 되는 그게 거예요. 아마 처음 있는 일인가 봐요. 그래서 한번 논의했나 봐요. 그래서 예. 이제 내가 나도 쓰고 이제 아내도 집으로 찾아가서 쓰고 해서 이제 둘이 다 썼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그거 논의되는 거 그거 있으면 그거 절대 안 되는 거다. 그거는 민주화운동 정신 훼손한 거다. 그것도 했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할 건데 네.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 지금. 나한테 전화 와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네네. 지금 받을 거 다 받았다. 네네. 우리 지금 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훈장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난 부끄럽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줄줄이 이 권리 포기 각서를 쓰는 운동을 할 거예요. 아, 권리 포기 각서 쓰는 네. 운동.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공정한 우리 젊은 아이들의 그 취업과 입학에 불공정한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네. 하는 거를 그 서명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민주화운동 한 사람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게끔 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 운동을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이제 처음 얘기해요. 예. 두 번째는 내가 그 이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하나는 지금 우선 떠오르는 사람은 기무사령관이야. 이재수. 그분이 세월호 무슨 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조사받고 수정차고 이러다 보니까 자살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무혐의가 됐어요. 네. 그 내부에 무슨 내용이 좀 있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나 야 이렇게 생떼 같은 사람 죽였구나. 이게 군인 중에 군인인데 네. 이런 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말이야. 세월호 그 뭐 진상 그 사찰했다는 그 명목으로 그렇게 네네. 했으니까 이건 뭐 그 검찰에도 책임이 있는 거지만 네. 하여튼 그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네. 천안함이에요. 천안함. 천암. 천안함은 나는 안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보이는 건데 예. 이 천안함은 생태 같은 아이들이 해군으로 가서 군대에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걸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이거를 뭐 재소조사하는지 뭐 최근까지 그러는 거죠.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 안 났어요? 작년이죠. 작년에 어느 상사의 어머니가
그 천안함 그날 그 붙잡았잖아요. 대통령 붙잡고. 천안함 그 북한 소행이 아니요. 그렇지. 대통령한테 묻는 그런 시대가 그런. 근데 시대가 대통령 얘기 못 해요. 뭐라고 하니까 정부 입장 그대로입니다. 대통령 입으로 그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 못 합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재조사하자 그러고 또 세월호도 이번에 보면 9번째인가요? 나는 세월호 국회의원이에요. 세월호 지역의 국회의원이야. 안산 그리고 지역에. 나는 정말 세월호가 있을 때 내가 정말 정치 은퇴하고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애들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조시도 쓰고 그분들 지금 치료도 하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천안함의 가족이었다면 내 동생이 죽었거나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에 이 정신이 돌지 않고 이걸 지금 견디고 이 밥을 삼키고 잠을 잘 수 있겠나. 그다음에 내가 이재수의 형님이나 가족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연금 준대요. 65세 이후에 민주화운동 광주 뭐 얼마 준대요. 아주 작아서 얘기하기는 부끄러운데 나하고 아내하고 준대요. 그래서 우리 또 비행기 타는데도 뭐 30% 할인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요. 미술관 갈 때 얼마 그 다 예산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예산을 내가 포기하는 대신에 천안함 유족들한테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걸로 주면 안 되냐.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거는 우리같이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나라가 섰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도 가능한 거잖아요. 산업화한 사람들 그런 이니까 그게 왜 싸워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게 상징적인 거니까 돈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잠깐 기다려. 내가 그 기증하고 나서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썼으니까 이제 끝난 건데. 그러니까 내 말씀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천안함 같은 사람들을 보듬어야 국가가 통합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쓴 거는 세월호 가족들하고 그 천안함 가족이 다 젊은 시대에 꽃도 못 펴보고 죽은 우리의 고등학생 여기는 청년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제일 가슴 아파야 할 사람이 천안함 유족들이고 천안함 유족들이 볼 때 세월호에 대해서 더 아픔을 많이 느낄 사람들이 갇힌 바다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만나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화해가 되는데 이걸 누가 싸움을 시키냐 하면은 한쪽은 음모론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시키고 있잖아요. 청와대도 시키고 김어준도 시키고 하는 거죠. 이걸 갖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모으고 돈을 갖다 몇십억 땡겼다 그래갖고 뭐 고소 고발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정상인데 지금 세월호와 천안함이 왜 싸워야 돼?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세월호는 그 애들을 좀 구해낼 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방심하다가 애들을 그렇게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이분들을 보호하는 건 나 오케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쪽에는 그렇게 하고 천안함은 이거는 이렇게 뭐 지금 유가족들이 우리가 북한 소행이냐는 걸 대통령한테 따져야 되는 이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치지 마세요. 지금 쾅쾅 굴려요. 이 일을 문바들이 시키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바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 비이상적인 태도, 폭력적인 행사, 그 문자 폭탄,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걸 정치인들이라는 놈이 국회의원 헌법기관인데 그다들이 그걸 졸졸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반성문을 썼다가 또 반성문을 썼다가 그러니까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이 지도자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안 된다 그런 얘기. 제가 좀 국회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근데 국회는 떨어지고 이제 보니까 내가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니까 73명의 국회의원들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여정이라는 사람이 주연 배우로 상을 타면 어떻고 조연으로 타면 어때요? 그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게 행동이. 그러니까 나도 좀 국회는 안 되고 뭐 그 정치적으로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옳은 소리를 해야겠다. 옳은 소리가 정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먼저다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이 먼저다로 가지 말고 우리 사람이 먼저다로 가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우선 이건희 있잖아요. 이건희.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저. 유산 뭐 이제 뭐 60%인가를 기부했잖아요. 예, 했죠. 그 지금 오늘 신문 도면에 그 우리나라 문화재들, 네네. 뭐 미술품들 미술품. 이거 막 수집한 거 그거 얼마나 우리 그 저 재벌 저격수들이 미술품 살 때 그걸 전부 뭐 저기라고 그랬잖아요. 탈세, 상속 면하려고 네. 그랬는데 결국 깨끗하게 지금 국가에 번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조를 내고 네. 또 상속세 내고 네. 그게 뭐 스티브 잡스보다 3배인가 4배 그 세계적으로 최고라면서요. 최고라 그렇게 예. 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유산 국가의 유산을 문화유산을 수집하는 거 우리 의무다. 돈 네. 그거 있으니까 돈은 불능을 하고 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 문화유산에 들어오게 됐어요. 네. 어? 인왕산 무슨 그림도 있고, 인왕재색 겸재 그것도 예, 있고 예. 뭐 그 저 뭐 세계적인 거 우리나라 뭐 박수근 하백 그림도 네.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네. 이건희 미술관 하나 져주자 그런 얘기야. 이건희 그렇게 욕만 하지 말고 이건희 그 기부했으니까 국가 재산으로 하고 이건희 미술관 하나 붙여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나 저 과학기술부 장관 할 때 정문수이라는 분이 네. 생명과학에 500억을 투자했는데 제가 말씀하셨죠. 그 정문술 생명과학관을 져드렸다고. 그러나 거기 와보시도 않아 그분이. 그럼 이건희가 거기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입장료 받아갈 일 있어요? 그러나 이건희 같은 그 정신 돈을 벌어가지고 문화재를 해서 그거를 국가에 헌납한 사람을 그렇게 기여주는 거는 다 또 다른 이건희, 또 다른 그런 기부자가 나오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재용은 이제 석방하고. 지금 여론조사하는 게 70%가 지금 좀 사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재벌 저격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저격수 일어나는 사람 있어. 제일 지금 유명해진 사람은 김상조 지금. 김상조죠. 또 장하성 같은 분. 장하성. 그렇죠. 그다음에 박영선도 재벌 격. 그렇죠. 그 재벌 공격하면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이재명 석방하라 내가 제일 먼저 했잖아 우리 둘이 여기서. 예, 이죠. 이거 이제는 빨리 그 저 백의종군 해가지고 네. 반도체 백신 이거 하자 그렇게 맞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송경식 하고 그다음에 무슨 조계종 하고 네네. 그다음에 무슨 6.25들이 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기업인들 전부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론이 이제 돌아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부했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 주식의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해야 돼. 결단 못 한다니까요. 밥건개나 청와대가 논평 냈어요. 우리는 검토해 본 적도 없고 검토할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그때 대통령 잠깐 기다려. 국민 여러분 이건 요번에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좀 저를 때려 주십시오. 하나도 안 때려. 그럼요. 문재인 달라졌구나. 지지율 올라가. 이제 하산 준비하는구나. 이제 마음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그 시인 있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십니까? 올라갈 때 보이지 않는 꽃 고은입니다. 고은. 네. 고은 선생님. 고은 선생님. 내려갈 때는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등산 좋아하셔 이분이. 네. 등산할 때 올라갈 때 막 힘이 다 빠졌잖아요. 네. 올라갔으니 이제 내려올 때는 짐을 줄여야 돼. 네.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네. 뭐 이제 그 안 쓰는 음식물 같은 것도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여야 돼. 짐을 줄여야 돼. 근데 짐을 줄이는데 지금 우선 당장 줄일 게 4가지가 있어요. 네. 피의자 이성윤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말라 그런 얘기. 네네. 네? 네. 그 짐이니까. 그 짐 해놓으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검찰총장 처음으로 네. 후배 검사가 검찰총장을 기소하는 그 금자탑이 되는 거야. 자기 족보에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몇 달 검찰총장 하느니 예. 자기도 포기해야 되고 그걸 무슨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그걸 또 지연시키고 그러잖아요. 이 네. 꼬라지가 지금 검찰총장 하려고 그러고 있어. 그거 이제 문바들이 그거 시킬 거고 또 추미애도 시키고 조국도 시키고 다 그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김원웅 있잖아요. 광복회장. 아니 광복 회원들이 그 독립운동 하시는 멱살 잡고 네. 그거 싸대기 때리고 그러는 광복 회장이 어디 있어? 그거는 좀 창피합니다. 그건 안 되죠. 네. 그거 왜 그랬냐? 아니 추미애를 전 국민이 그 비난하는 그 사람을 광복회에서 상을 주고 하는 얘기가 전부 국민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광복회를 완전히 망신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운동권 저 친구들이 운동권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고개를 못 들게 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원호가 안 김원호, 돼요. 그다음에 네. 김호란 안 돼요. 김호란. 아, 김호란 그분- 방역기획관. 그렇지. 이분이 뭐 통역당 그 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예요. 우리 지금 청취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란 예, 말이야. 예. 나는 통역당을 반대하지만은 네. 통역당의 딸을 재판하는 건 반대다. 이게 우리 자유주의의 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연좌제로 해서 반대하는 건 반대야. 그렇지만 김모란이라는 사람이 백신이 필요 없다든지 뭐 좀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좀 값이 떨어질 때 하자든지. 지난해 한 해 동안 벌렸던 그런 언행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김어준 방송에 가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했다면 이분은 그 자리는 안 되는 거야. 암센터 교수하는 건 찬성. 오케이. 그거 다 할 수 있지만 그거 내쫓아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는 거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그 이성윤, 김원웅, 김호란 그리고 하나 또 버려야 될 게 조금 이따 생각나는 대로 해봅시다. 혹시 본인 아닐까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사실 그 본인일 거예요. 본인이 앞서 이제 우리 오늘 그 말씀에 처음에 이제 화두를 갖다 이제 하산 준비.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의 밤의 대통령 김어준을 버려. 아, 김어준. 그 사람은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거 내가 상징적인 사람 아니죠. 어떻게 이 사람들만 있겠어요. 민변도 버려야 되고. 네. 아니 민변이 얼마나 민주화 운동을 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변이라는 건 이거 권력 집단화 돼가지고 권력 집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변을 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민변은 윤여정의 보석과 옷을 기부받는 순간에 윤여정은 윤여정이 아니다 그러는 아니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전교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다음 민노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참여연대도 마찬가지. 참여연대는 정권이잖아요. 참여연대 정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참여연대를 누가 지금 시민단체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이 참여연대를 잡았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네네. 민주화 운동권 친구들이 저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기강을 흔들게 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런 얘기. 내 네. 생각에 내 네. 생각이 옳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 혜성과 같이 그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지금 이 정치를 자세히 보면 그게 누굴까요? 암행어사 박문수예요.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알아요? 아, 이거 알죠. 나중에 영의정까지 했는데 네. 민초들의 그 아픔과 그거를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최재형 감사원. 감사원장. 예. 이분이 처음에는 월성 했잖아요. 월성. 월성 원전. 월성 원전. 그 말도 안 되는 나중에 역사에 아주 코미디로 될 거예요. 원전 기술을 포기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믹스를 가져간다. 이게 내가 과학기술부 장관, 지식경제위원장, 전기기술자, 의사 6개라면서요. 다 했지만 자격증만 6개입니다. 국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까지 8년을 했어요. 네네. 우리나라의 세관이 몇 개가 셨는지를 다 알고 있고 네네. 나는 우리나라의 수조에 네. 내가 셀 때까지 1600만 개의 핵연료봉이 수조에 지금 그 갇혀 있어요. 이게 이제 고준위 방사선 저장소가 없어가지고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성 같은 데는 지금 97%가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먹는데 똥을 못 싸는 거야. 네.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 원전의 아주 최고의 고질이고 고민이 고준위 방사성 처리 시설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지금 프랑스에도 있고 핀란드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거 하려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저준위만 지금 경주에 방폐장을 했고 네네. 뭐 했는데 이거에 파일로 프로세싱이라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식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서 태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피가 10분의 1로 줄고 네. 그다음에 이 원자로에서 나온 원자봉이 90%가 우라늄 235와 239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네. 90%가 우리 자산이야. 그리고 이걸 재처리하면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와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 일본이 2톤을 갖고 있어. 네네. 우리는 이걸 재처리를 할 수 없게끔 미국이 막아놨단 네. 말이에요. 우리 핵확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습식으로 못하니까 건식으로 하는 기술을 계속 연구한 끝에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지금 설이 있어요. 한 달 후에 발표한다는 거예요. 아, 그 낭보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만약에 우리 지금 수조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금 그 폐기물, 네. 우리 리사이클링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기술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세계에 이것만 갖고도 1등 기술, 반도체 같은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원자력 그 강국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고 무수히 국회에서도 보고를 했으나 네. 미국이 견제가 했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건식으로 하면은 저기가 안 돼요. 플루토늄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대통령이 그런 걸 가서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 저 판도라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월성 원전 때려 엎어라 그래갖고 결국 그거가 1년 몇 개월 갔다가 미루 그 땡기고 한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용기 있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서관에게 월성 원전 언제 영구 정지됩니까? 물어보면서 그 다음부터 백운규 산자부 장관 등등 중에서 이것이 이걸 드러낸 게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법정에 쓰게 돼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네. 직권남용.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갔잖아요. 네네. 김해 신공항 백지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 얼마나 많은 논의,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해가지고 결정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 며칠 전에. 왜? 가덕도로 가야 되니까. 부산 선거해야 되니까. 야, 근데 이제 부산 선거 박형준이 이겨서 또 바꾸자 이거. 나는 그거 묻고 싶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가부간에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네. 가덕도 앞바다에 가서 나는 가슴이 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 선거에 직접 영향 준 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삼척동자도 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 그 서울시 교육감 진보의 화신이자 우리 양심의 조희연. 네, 그분이 해직 교사 5명을 특채를 하면서 전교조.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까 뭐 하라 그래가지고 예. 특채했다는 거예요. 네. 그 교육감이나 그 위원회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죠. 직권남용이죠. 공무원법 44조 위반이야. 네. 거기다 선거법 위반. 그 중에 한 명은 그 조희연 교육감하고 경쟁하던 사람이에요. 후보. 예. 후보 매수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박노현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4월 달에 2018년 4월 달에 정교조가 찾아와갖고 조연한테 이 사람 5명 네. 해주라. 그럼 너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묻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 달 선거하고 8월 달에 취직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 5명을 취직시키는데 거기에 교사로 와야 될 또 수많은 경쟁자들의 공정에 해친 거예요. 해친 거죠. 청탁금지, 그 다음에 공모법 위반. 이걸 했는데 이걸 아무도 거론 안 했는데 안명의사 박문수가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암행어사 박문수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그다음에 4대강 보 해체 예. 이것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잖아요. 예. 가덕도 신공항 이거 예타 면제해가지고 막 하는 거 이런 거 이건 법의 위반이잖아요. 이거 법치잖아요. 예. 그걸 세우는 게 지금 감사원이야.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금 감사할 게 내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4년 동안 한 걸 모두 다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래 좀 뭐 진보 성향의 판사라 그래갖고 안심하고 임명장을 갖다가 주면서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주면서 자 앞으로 감사 잘해주세요. 그랬는데 최재형 암행어사 박문수, 암행어사 최재형이 하는 것마다 몽땅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걸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김어준도 이번에도 서울시고도 감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감사할 게 많아서 그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피곤하죠. 지금 피곤한데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더 늦기 전에 네. 넌센스들이 많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넌센스. 네. 그중에 뭐 우리가 지적한 거는 원전 빨리 네. 그걸 해야 된다. 그걸 고준위 방사선 처리 기술까지 확보된 상황이니까 바이오 프로세싱. 바이오 프로세싱이 이제 되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전이 우리나라만 탈원전하면 어때? 산동반도를 포함한 중국의 연해에 100개의 발전소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10년 이내. 그럼 거기서 날라오면 다 방사능이 문제가 체르노빌이 뭐 무슨 우크라이나만 때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 환경 문제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해야지. 네. 우리나라만 이걸 옷을 벗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갖고 있어요. 예. 제조업 기술 우리나라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어요. 네. 임계사고라는 게 있어요. 임계사고. 사람이 죽는 사고예요. 원자력 발전소로 임계사고가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3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죽었잖아요. 네. 후쿠시마. 후쿠시마. 미국 죽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체르노빌, 체르노빌 죽었어. 러시아 원전 타서 죽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죽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게 안전하게 운영했다 그러냐. 그렇죠. 경제 효율성 높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클린 에너지야 지금. 네. 전기차가 일상화되는데 클린 에너지가 필요하고 CO2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리사이클링 해갖고 원료를 쓴다면 더 저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료 안 올라. 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산업이 맘 놓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에어컨 맘 놓고 쓸 수 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기가 생산될 때 낮에 생산되면 네네. 그걸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ESG라고 그래요. 네네. 에너지 세이빙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한계가 있어. 배터리에다 충전을 해놨다가 써야 되는데 네네. 이게 어려운 점이 있고 질이 안 좋아.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 햇볕도 지금 사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태양광 하려고 보니까 막 산천 토목을 그렇게 해야 되고 저수지를 덮으니까 녹조가 생기고 그렇죠. 지금 해놓은 걸 다 걷어내야 될 지경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데도 원전을 포기했다가 네. 전기료가 올라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독일은 프랑스에서 만드는 원전을 사올 수가 있어요? 사올 수가 있죠. 우리는 일본에 사올 수고 중국에 사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섬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여북하면 그 어려운 속에서 캔두형, 캐나다형, 예.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 이거 설계 가져다가 뺏겨가지고 그게 처음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국산화해서 98%를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제일 안전하고 제일 4세대를 만들었어. 빌 게이츠가 지금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프리카 가보니까 이게 지금 전기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 원전에다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빌 게이츠의 그것이 5세대 원전이에요. 5세대. 우리 4세대까지 우리가 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그 무식한 사람들 하면 안 된다. 그냥 암호화폐 이것도 빨리 어떻게 해야 되고 친중 노선 이거 바로 잡아야 돼. 덕도 없는 지금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똑돌 사람 생각도 안 하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중국은 우리를 아주 알기를 흑살의 껍데기로 알고 있고 저 북한은 우리를 조롱하기를 그냥 무슨 앵무새니 뭐 소떼가리니 아니 해도 어제 그저께 4.27 예. 그때도 보면 북한에서 우리 한국군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쌍욕을 하고 아이고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네.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아까 딱 하산 11개월 하산이라는데 아니에요. 3월 9일 날 네,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그 다음은 대통령 없잖아요. 사실 없어요. 그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입니다. 3월 9일이지만 한 내가 볼 때는 올 12월쯤 되면 대통령 판세가 결정될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야당으로 올 건지 여당으로 될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안 보여. 안 보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부터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그 윤여정이 뭐 송강원이 불러다가 짜파게티 먹고 그렇게 욕도 먹고 그러지 말고 네. 지금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은. 그럼 아까 4가지 버려라.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세월호와 이 천안함 갖다가 왜 싸워야 하느냐. 그렇죠. 좀 둘이 융합할 수 있고 그렇죠. 서로 화해할 수 있고 뭐 사소한 거지만 이건희 미술관도 하나 만들고 이건희 이재용도 석방하고 전직 대통령도 문제- 빨리 석방하고 이번에 빨리빨리 해야죠. 마침 뭐 이제 다음 달이면 부처님 오신 날이 있으니까 그때 하든지 뭐 그 흔한 일 쪽팔리거든 8월 15일 날 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이제 바로 세워야 되잖아. 이성용 같은 사람 바로 세우고 예. 그다음에 광복 회장 같은 분도 좀 잘 김원호,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잘못된 인사들 있잖아요. 네. 김호랑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정신 돌아왔네. 네.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은 네.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은 네. 자기 진영들과 싸우고 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서 미래를 보고 젊은 네. 세대를 보고 네.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했던 그 박정희 정책들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공이다 보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공 중에 하나가 한미 FTA 그래. 시켰잖아요. 한미 FTA, 그다음에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그러면 이라크 파병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이른바 자기 진영으로부터 욕을 먹었지만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그러면 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기 진영을 엄청 싸웠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를 아시는 분이었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라고 할까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혼선도 있었고 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되셨지만은 네. 그러나 그런 거를 무릅쓰고 결정한 것이 역사에 남는 일이 됐다. 그렇죠. 예? 그런 일을 우리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이 조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업적이 없고 성과가 없는 대통령은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충분하다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한 우리 같은 거 이것만 해도 네네. 내임덕이 없어져.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쳐요.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 가운데 뭐 잘못된 거 있어서 찾아서 다 바로 세워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나를 잘 맡아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박수 치죠. 그러면 양산 그 풍선마을. 가든지 뭐 아니면 그 알프스 영남 알프스 밑에 집 짓고 강아지하고 뭐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금 마서갈 것 같으니 그 사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장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태까지 한 일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분열시켜서 그 핵분열을 에너지 삼아서 4년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있다. 이 황태순 TV에서 나온 얘기만 좀 귀담아 들어도 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최소한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데 네. 특히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고 가란 말이에요. 왜 자꾸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어깃장 놓고 뭐 사재기 하느니 뭐 중국하고 만나라니 지금 주제를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뭐 한반도 무슨 지금 뭐 운전자론이 지금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 공회전 된다는 거 다 알아버렸어 지금. 네. 안 돼. 지금 작동이 안 돼요. 뭐 네. 북한을 만나라 중국을 만나라 말이 안 돼. 지금 싸움 붙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현실인식을 직시하시고 예.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고 말하시면 되잖아. 이제 예. 쿼드 문제를 전향적 쿼드 플러스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 쿼드 쿼드가 이제 4개가 쿼드니까 네. 이 5개면 뭔가요? 쿼드랑 쿼드의 정회원은 아닌데 아니 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니 뭐 플러스 알파에 거기는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한미일 이 삼각 공조하에 사실 중국도 그동안 우리를 갖다가 두려워했고 우리를 갖다 존중해 주었고 북한도 우리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옛날 김일성이 했다는 각근 이론에 따라서 북한, 중국은 일본하고 딱 끊어버리니까 미국하고 관계도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쿼드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 4개의 다이아몬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나는 이빨 뽑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거. 네네. 근데 내가 이제 요즘에 용기를 갖고 지금 발언하는 거는 야 내가 이렇게 무식한 내가 저기 외교 문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코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왜냐면 내가 전문가 아니니까요. 아니죠. 전문가 사실 보면은 국무위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무식한데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용기를 낸 건 이석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법제처장 하시는. 법제처장.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네네. 책을 사가지고 지금 서문만 읽어보고 있는데 헌법 나 제대로 안 읽어보고 제대로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헌법은 상식이다야. 헌법은 상식. 그리고 요번에 그 이제 보궐선거가 되니까 내가 그걸 만든 말인데 네. 요번에 상식의 반란이다. 그 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상식의 반란이나 20, 30대들이 그동안 막 세뇌하고 제대로는 옳고 제대로는 촛불이고 제대로는 뭐 혁명이고 개혁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뭐 일자리 날라가지 뭐 지금 뭐 결혼도 못 하겠지 뭐 죽겠지 그리고 뭐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다 써야 되지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가서 투표장에 가서 야당 찍은 거지 국민의힘 보고 찍은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식의 반란이 일어났고 상식의 반란의 핵심에 20, 30대가 서게 됐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거냐 이거. 맞죠. 거기에는 윤석열도 있었고 최재형도 있었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네. 이렇게 보수 유튜버들이 그냥 숨 막히는 상황에서 뭐를 뚫어준 그런 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합쳐졌지만 주력권은 20, 30대에 그것들이 맞습니다. 왔다 그런 얘기. 그리고 60, 70대의 그 어른들이 나라를 이렇게 하면 망치면 안 되는데 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 지켰잖아요. 그게 네네. 그냥 이 SNS도 모르는 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숨을 쉬고 그걸 전파를 하고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20, 30대가 복귀하고 네. 우리 같이 탈영무용
귀순병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내부의 이 얘기를 증언하고 그러니까요. 김경률 같은 사람 나타나고 네. 진중권 같은 사람도 배에서 뛰어내리고 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섬주섬 지금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회복해야 되고 민주주의 후퇴시켰던 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한화회 같은 거 빨리 그 해야 되고 검찰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중단해야 되고 이성용, 맞아요. 언론 이런 거 자꾸 탄압하는 거 이런 거 중단해야 되고 그 지금 이제 다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법정에서 진술하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지금 그 틀림없이 국정조사하죠. 저기 요번에 그 백신 문제 네네. 누가 이렇게 했는가 오늘 저 신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백신 사면 늦는다. 백신을 다 확보되기 전에 네. 미리 사야지 네. 사면 늦는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봐가지고 사면 늦는다. 그래서 사면하면 늦는다. 그런 얘기인가 봤어. 사야 됐고 미리 사야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계속 K방이 뻥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됐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대요, 이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무슨 사재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그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어제 발표한 것 가운데 잘 모르실 건데 네. 미국이 특허를 풀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특허를 지금 백신의 그 원천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백신의 원천 기술이 엔티겐 엔티바디 항체 항원 기전이에요. 네네. 그걸 영국에 있는 LMB라는 연구소가 발견했어. 어떨 때 백신이 생겨가지고 그걸 갖고 하는가. 네. 어마어마한 발견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엔티겐 엔티바디에 특허를 걸지 않았어요. 특허를 걸면 지금 모든 제약사의 모든 것들은 전부 거기다 로열티 줘야 되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데 주듯이 로열티 줘야 되는데 퀄컴이나 이런 거 주는데 거기서는 그걸 안 했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냐. 과학에는 발견만이 있을 뿐이지 발명이 없다. 자연에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한 것뿐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아, 그렇네요. 그 사람들은 그걸 뭘 했냐. 그 연구소가 LMB라는 연구소인데 레보라토리 오브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는 네. 회사예요. 거기 네네. 노벨상이 13개가 나와서 케임브리지에 있어요. 네네. 난 이제 그 연구소도 갔다 왔는데 네. 그 연구소의 제목이 과학만이 정의가 승리한다. 지난 말씀하신 근데 그 연구소에서 엔티겐 엔티바디 리액션에 그거를 다 줬어. 그냥 세계 인류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은 무슨 특허를 풀겠다는? 미국은 또 저기예요. 클린턴이 네. 인간 게놈 연구소의 그 염기 서열을 풀었어. 공짜로. 예. 그래서 예. 그거 갖고 우리가 생명공학 뭐 하는 거예요. 네네. 그 특허를 걸면 우리가 돈 다 내야 돼. 뭐 과학이 발전이 안 돼. 그렇게 됐어요. 그 벽시에 대한 연구도 그랬고 네네. DNA 구조 왓슨 앤 크릭이라는 사람이 그 왜 나선형 네네. DNA 구조 그거도 이 LMB 연구소에서 발견한 거예요. 발명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백신의 그 특허 기술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지금 독점해가지고 화이자 지난해 그러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부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제약회사하고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엔 그 이걸 풀자. 우리가 그냥 주자. 그러니까 주면 이제 미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풀 나라가 내가 생각할 때 인도예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5억 정도가 좀 감염돼 있다는. 그러니까 이럴 때 미국이 이럴 때 동맹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특허를 인도에만 먼저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생산해서 백신 해가지고 구해주는 거야. 인도는 영원한 미국하고 혈맹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6.25 때 우리 돈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바이든이 볼 때 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안 줘요. 주기는 줘야 돼요. 왜냐면 동맹이니까 주긴 줘야 근데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안 줄 것 같아요. 문 대통령 봐서는 주기가 싫고. 근데 한국 국민을 보면 줘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럼 야기는 올리고 앉았는데. 내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면 거기 보좌관이나 보면 네. 이번에 특허를 우리가 전 인류를 위해서 이거 풉시다. 어차피 누군가 따라오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백신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풉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동안에 그 전 세계 인류한테 뭐 여러 가지 좀 나쁜 영향도 있었잖아요. 네. 제국주의적인 것도 네. 있고 막 침략도 했고 뭐 못된 짓도 했잖아. 네. 그런데 요번에 그냥 완전히 바이든과 미국의 위상은 백신 정도 풀어가지고 조금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세계의 도덕
동자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바이든이 풀 거라 봅니다. 풀 거라 보는데 네. 이제 내년쯤 되면 백신이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제는 지금, right now,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데 여기 이걸 풀어야 지금 경제가 피는데 지금 여기서 백신을 구해서 빨리 해야 되는 이스라엘처럼 그걸 지금 조금 더 있다 몇 달 있으면 늦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기한 것이고 그 실기에는 자뻑이 있었고 예. 또 정치에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에 가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큰 과오로 남게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네. 하나는 입닥쳐 하면 안 돼요. 입닥쳐 있잖아요. 네네. 그 저 부동산 문제 같은 거 좀 하려고 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입닥쳐잖아요. 예. 그냥 개혁 밀고 간다는 거야. 네네. 오히려 더 개혁을 가열차게 밀고 가야 돼. 가열차게라는 게 북한이 쓰는 북한 스 표현입니다. 그 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입닥쳐 안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묻지 마 이거 안 돼.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코로나 이거 백신 언제 들어오는 거요? 네네. 얼마에 들어온 거요? 언제 접종하는 거요? 권리가 있잖아. 가짜 뉴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묻지 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입닥쳐. 입닥쳐. 그다음에 묻지 묻지 마. 마. 그다음에 뭐 했니? 자기 박근혜 때 뭐 했어? 자기 뭐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 뭐 했니? 네? 이거 있잖아.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수야. 에? 너 입닥쳐. 너 묻지 마. 너 뭐 했니? 이걸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요번에 그 73명 그거 네네. 해도 그들이 나한테 찍소리 못 하는 게 뭐 했니? 나 뭐 했니? 예.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는 우리는 떳떳하게 했거든. 그때 걔들 얘기하는 그 식으로. 그렇죠. 근데 너 그때 그 감옥 갔어? 너 뭐 했어? 너 학교에 뭐 제대로 다니고 대기업에 가서 무슨 사장개 같은 일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귀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묻지 마 그런 거 떠들면 안 돼.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만이 정의, 자기만 개혁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 그래서 민주주의 파괴됐고 법치가 흔들렸고 한미 동맹이 흔들렸고 네. 원전이 흔들렸고 그리고 국민 통합이 저해됐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무성과 무공적의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네. 그러나 지금도 기회가 있다.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자, 여태까지 저 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실컷 재미 보셨지만 이제는 하산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김영환 다시 이해박는집 원장님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때려 박는 게 아니고. 이해박는집 원장님 왜 요즘에 환자가 이렇게 적은가 했더니 이 때려 박는 걸. 자, 하산을 갖다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하산 준비. 아직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본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또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당분간 선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하산 준비 정말 충실하게 하셔라. 오늘 김영환 원장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